잘 나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나 참석을 해주셔서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 저렴하게 50%로 감소가 됐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다들 아름다워지시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미모라서 부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인사를 하시고 너무 좋았어. 네. 웃음밖에 안 나. 예쁘게 봐주셔서. 자,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신년이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안부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오랫동안 불경 공부도 하시고 또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 깊으셔서 제가 이 길을 오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 중에 하나세요. 지금이야 뭐 멀리 떨어져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아서 한수를 해야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이 한번 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공부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지 후회도 하지 않게 되고 불태전의 자리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가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알기만 해서 이 길에 들어선 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다른 선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수를 해야지 깨달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아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앉혀서 그냥 좌선을 하면서 마음은 그대로인 자리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을 떠나서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온을 공부하게 될 테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전에 공부했던 18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알기만 해서 정말 공부하는 게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살님들을 보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저를 볼 때 보살님들의 색깔은 허공과 떨어져 있지 않고 허공은 저의 근과 저의 감각과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은 6가지 티끌로 돼 있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로 돼 있습니다. 6가지 티끌.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육진. 우리의 몸도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또 맛을 보면 냄새가 있고 때리면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6가지 티끌을 가지고 있지만 꼭 라디오 수신기처럼 라디오 전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라디오 수신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듣는 존재는 감각. 우리가 꿈속에서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감각을 실제적인 감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감각은 육신이었잖아요. 육신.
이 육신도 사실은 6가지 티끌과 다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 역할을 하는 티끌. 그래서 몸과 마음은 몸과 감각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라고 해왔죠.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허공과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라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몸은 붙어 있고 몸과 감각도 떨어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몸과 감각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칭해왔고, 이 세상은 허공과 붙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앞에 담이 있다면, 담으로 벽이 쳐져 있다면 나와 보살님들은 알 수가 없겠죠. 서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허공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풀이 꼭 모두를 다 이어주는 것처럼 이 색깔들과 이 감각을 이어주는 허공, 그 다음에 별과 이 허공과 눈을 하나로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별을 느낄 수도 있고 보살님들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소리 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뒤에서 나는지 앞에서 나는지 옆에서 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큰 스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몸이라는 것을 뼈로 삼고 허공이라는 것을 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네가 어디가 간지러운지 다 아는 것처럼, 몸이 가려우면 어디가 간지러운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공에서 나는 소리를 다 알고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색깔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네 몸을 뼈로 삼고 이 세상 허공을 전부 내 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고 어디든지 색깔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만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허공을 다 나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몸과 감각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느끼는 감각은 모든 것이 아니어야만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거울에 먼지가 껴있거나 까만색 분필이 칠해져 있다면 그 거울은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지만,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허공과 다르지 않은 걸 알겠는데, 세상이나 육신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허공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잘 파헤쳐 보면 허공과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부서진다.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색깔이 바래고 있고, 또 소리는 내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냄새도 코에 느껴지기만 할 뿐이지 실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색깔, 이런 색깔은 꼭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칠판이라는 모양을 그대로 두고 흰색을 가져올 수 있느냐, 회색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스스로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은 눈에만 보일 뿐이지 절대 그 색깔 자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려고 해도 1초 전에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색깔은 즉시 사라져서 아까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색깔이 아직 남아있지가 않아요. 벌써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색깔이라고 하는 첫 번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져 버려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허공으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당연히 허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이 세상이라는 거는 감각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죠. 꿈에서 만약에 내가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꿈의 세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주체가 없으면 느낄 존재가 없는데 누가 저거는 상이구나, 이건 바닥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건 분명히 감각과 세상이 만나 있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지 느껴질 뿐이지 감각이 아니면 세상이라는 거를 인정해줄 존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라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볼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세상과 몸과 감각이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허공과 아까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허공과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물과 기름처럼 성질이 다른 것들이라면 당연히 붙을 수가 없죠. 떨어진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따져보니까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허공과 아무런 이질감 없이 붙어 있을 수 있고 허공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세상과 몸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했고 감각은 이 환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텅 비어 있어야 하는 비어 있어야 하는 투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는 것과 없는 것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튀어나왔다. 마치 산소라는 허공과 수소라는 허공이 만나면 물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끼리 만났는데 물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자 환상과 텅 빈 감각이 만나게 되면 하나가 생겨납니다. 자, 환상인 색깔과 그 다음에 텅 빈 눈이 만나면 보인다. 보인다는 식이 생겨납니다. 인식이 생겨나요. 인식이 생겨나면 그때는 이 색깔과 눈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 자리에서는 이 환상, 아무것도 실체를 가질 수 없는 허공의 기운일 뿐이었고 그 다음에 감각도 모든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텅 빈 아무것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고요한 허공이었는데 시끄러운 허공과 고요한 허공이 만나면 꼭 이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 자,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보이니까 눈과 색을 알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눈이나 색깔이 있을까요? 눈과 색깔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마치 꿈을 꿀 때 꿈을 꾼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꿈의 세상이나 꿈을 인지하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느끼는 나도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식이 생겨남으로써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이 있구나, 색이 있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만져진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남과 내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처와 열애 설명할 때 열애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즉의 법칙이다. 마주하는 법칙일 뿐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되짚어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색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감각. 이 둘은 인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냥 마주 볼 수 있는 기능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보인다, 들린다, 냄새 난다는 그 인식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남이구나, 나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둘이 시끄러운 허공과 고요한 허공이 만나지 않았다면 인식이 일어날 일도 없을 거고, 또 인식이 없다면 이 둘을 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셋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월가스님께서 강조하셨던 18개, 이 18개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육진과 육군과 육식이 만나 있는 그 모습을 예전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세상이 절대로 허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허공과 붙을 수 있었고, 또 허공과 감각도 떨어진 자리가 없는 하나로서 다 붙어있는 모습을 아신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꼭 내 꿈만 해서는 전부 다 내 세상이듯이 이렇게 서로 보고 듣고 냄새 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덕이었구나, 나의 한 끝에 붙어있는 공덕일 뿐이었구나, 이 사실을 아신다면 절대 작은 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온 우주를 다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처음에 세상 몸 감각이라고 쓰셨는데요. 네. 저 글씨가 되게 깔끔하고 이쁜데 이 점점 이 필기가 가면서 글씨가 좀 이상하게 꼬불꼬불하고, 네. 이게 왜 그런 거죠? 뭐 심경의 변화가 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살님, 예쁜 보살님들 앞에 서니까 떨려서 제가 손이 수전증이 오네요. 여기다가 18개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진, 자, 육진, 색깔, 소리, 냄새만 감촉듯. 이게 6개. 그 다음에 육근은 육진을 느끼는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입 이렇게 들어가고, 이 육진과 육근이 만나면 육식이 생겨납니다. 이 육식으로 인해서 눈과 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유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유식이라는 거는 육지는 사실 파헤쳐 보면 실체를 찾을 수 없는 환상이었고, 육근도 맑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 없는 둘이 만나서 인식이 생겨나고, 이 없는 것들이 만났지만 육식에서 육식이 깨어나고 보면, 보인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나면 그때는 색깔과 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인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인다는, 이 눈도 보인다는 것 안에만 있는 것이고, 세상도 보인다는 것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는 이 인식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지를 낼 수 있게 되고 이런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근데 육진, 육군, 육식은 아직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잠에서 금방 깨어나면 멍한 상태지만 이 세상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리저리 분별할 수 있고 의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8개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싫어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원의 이치를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진, 육근, 육식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보인다, 들린다, 냄새 난다, 뭐 만져진다 이런 분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고 나면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분별을 하게 돼요.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상. 오온에서 보면 생각상, 분별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그래서 육군, 육진, 육식은 갖추어져 있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리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믿음을 낼 수 있고, 그 믿은 대로 기억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18개를 바탕으로. 이거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 아까 육진, 육근, 육식 18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 정신의 능력, 이 정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을 내서 자기 뜻대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온 안에도 18개가 들어있겠죠. 18개를 바탕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색깔은 육진 중에서 뭘까요? 색. 이 색자입니다. 색. 육진, 육근, 육식 중에서 육진. 그죠? 육진이죠. 육진. 색은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서 육진에 해당하고 육진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것이 오온 중에서 보면 색에 해당하는 거고 수는 받아들일 수죠. 받아들이는 건 육근일까요? 육식일까요? 근. 그렇죠. 육근. 식. 인식은 뭘까요? 식. 그렇죠. 식이죠. 인식. 육식. 육식입니다. 이제 색과 수와 식이 만들어지면 그때 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한 대로 믿음을 내서 의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로소. 자, 이제 내가 아는 길에 들어왔다. 내가 아는 길이다. 그러면 색깔과
그다음에 육근과 육식, 보인다는 인식이 다 갖추어졌어요. 근데 이 길로 가면 다른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의 힘이고, 그러면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가야 되겠다. 믿음을 낸 거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정신 능력 중에서 행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이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을 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과 행의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 갈라지기도 해요. 우리는 배워서 이 모든 세상이 환상과 같고 내 감각은 맑고 투명하고 이 인식은 하자마자 즉시에 사라지는 그냥 정말 환상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싫으면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와 남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남이 자꾸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60억 인구를 다 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나로 삼게 되고, 만약에 그 모든 60억 인구와 이 우주와 별, 지구, 행성들이 다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 그거는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겠죠. 너무너무 너그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너무 작아지는 거죠.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도 그렇게 작은데 이 육신을 나로 삼고 있는 그 나는 얼마나 작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을 나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별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억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오온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색과 수상행식 이렇게 마주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색은 제가 아까 설명하기 쉽도록 육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색을 자세하게 나눠보면 지수화풍, 물질의 근원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색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고 만져지는 그런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막히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있는 이 땅이라고 한다면, 땅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이건 불이지만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보면 땅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공간이 있죠. 흙 속에도 지수, 화풍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땅 속에 땅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물 속에도, 물도 만약에 땅의 성질이 없다면 아예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막히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의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도 공간이 있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수 화풍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수 화풍은 다 지수 화풍 안에도 지수 화풍이 들어있고, 물 안에도 지수 화풍이 들어있고, 불 안에도 지수 화풍, 바람 안에도 지수 화풍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수 화풍은 물질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근원은 다른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쥐는 뭐냐? 막히는 성질입니다. 막히는 성질. 그 다음에 수. 물은 저장. 그죠? 저장하는 능력. 흐르죠? 첫 번째 능력은 흐르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물의 모양을 가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물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은 기억하는 능력, 아까 담는다고 말씀하셨죠? 담는 거에 따라서 자기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행복한 기억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또 불행한 기억을 많이 쌓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불은 밝히는 거죠. 밝히기도 하고 불은 태우기도 합니다. 태우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허공과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 앞에 나무 담이 있다면 나무를 태워버려서 허공과 여러분들을 저와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캐내옵니다. 분별하는 힘은. 그 분별하는 힘을 써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것을 다시 내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알고 싶어 하는 내 마음과 그 사람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밝히는 능력도 하지만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바람은 허공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의지력, 이 의지력과 일치가 되는 거죠. 바람은.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근원이 만나게 되면 6가지 티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의 근원, 막히는 성질, 그 다음에 흐르는 성질은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변화한다는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물이라는 힘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밝히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귀에 막히던지 그 다음에 색깔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밝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밝히는 능력은 불의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 어떤 것들이 이런 칠판은 오랫동안 놔둬도 부식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형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칠판에 따르는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물은 그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그 모양새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은 귀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귀의 능력과 색의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눈의 능력과 색깔의 능력이 맞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는 거고 소리와 귀의 능력이 맞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와 막히는 성질과
수, 감각. 감각하는 능력이 만나게 되면 아, 따갑다. 아니면 아, 부드럽다. 이런 능력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흐르는 능력과 상. 아, 이거는 아니지. 자, 선생님 그거 다 지우고 크게 써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자, 땅의 능력은 감각이라는 능력과 통하게 됩니다. 색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리를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막히는 성질은 수, 감각하는 능력과 만나게 되는데 막히는 성질과 감각하는 능력이 만나게 되면 따갑다, 아프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 탄생하게 되고 수, 물은 흐르는 능력, 저장성, 저장하는 능력과 식, 찰나에 인식하는 능력이 만나게 되면 그렇죠, 기억이죠. 파인트리님이구나, 혜련님이구나 이런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 불. 불의 능력은 밝히는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 밝히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만나면 그죠? 분별이죠. 파인트리님한테 인사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난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불과 생각의 능력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풍, 바람, 의지력, 움직임. 의지력과 행, 정신의 능력에서 우리가 의지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바람의 능력과 의지력이 만나게 되면 저길로 가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기가 분별한 대로 의지를 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사온, 색온과 사온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면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만의 길을. 이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온이라는 사온 할 때 온자 있죠? 네. 이 온자가 쌓을 온입니다. 쌓을 온자. 우리가 뭘 쌓을 수 있을까요? 다 사라지는데 한순간도 남김없이 색깔도 사라지고 나의 인식도 사라지고 그러는데 뭘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기억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억밖에 없어요.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억밖에 없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오온으로서 기억을 쌓을 수 있는
그 기계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5호는 바로 색수상행식인데 그 색수상행식은 색과 사온이 수상행식이 서로 마주 보면서 기억을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기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억을 쌓고 가야 되는지 앞에서 배웠죠. 육진, 육근, 육식을 우리가 세상과 나와 인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배웠죠. 그 분별로 올바른 기억을 쌓고 그 길로 계속 쭉 가게 되면 부처님과 같이 정말 편안할 수 있고 남이 없고 그런 편안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7대는 지금 정리를 해보면 18개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능력, 진근식이 꼭 갖추어져야만 꼭 꿈에서 깨어나듯이 꿈에서 깨어나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근원 이치가 되듯이 18개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 밖에서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 무상이도 똑같이 1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8개를 가지고 있지만 무상이는 우리가 배우는 이 공부를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능력이 분별하는 능력과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낼 수 있는 행이 추가가 되면서 완벽한 오온의 모습, 기억을 쌓아서 흘러갈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 5가지로 갖추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온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 볼 7대. 7대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개는 이치, 공통된 이치. 5는 기억을 쌓아갈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정신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울 7대는 재료. 이 모든 것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자, 여기서 7대 할 때 이 대자가 클 대자죠. 근데 왜 크다고 했을까요?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게 있나요? 그렇죠. 정신이 더 크죠. 정신 안에 우주가 들어있죠. 잘 맞추셨어요. 자, 정신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냐? 지, 수, 화, 풍, 동, 견, 식. 지수화풍 공견식, 이것이 7대라고 불리는데 아까 지수화풍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지수화풍, 물질이 드러나게 되는 근원의 법칙이고, 이것은 근원의 재료죠. 그 다음에 공은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허공은. 그렇기 때문에 공은 감각과
허공에는 바람이 불죠. 행, 의지력. 의지력이 공을 재료로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이라는 것은 본다는 것인데, 본다는 것은 자, 분별입니다. 분별. 보여야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은 견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일어나는 정신의 능력.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18개에서 보면 육식을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오온에서 보면 식온, 기억력이라고 했죠. 기억력을 드러나게 해주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수화풍, 공견식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칠대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해에서 오는 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종이를 태우면 바로 불이 일어나고, 또 구슬을 차가운 곳에 구슬을 놔두면 그 주위에 물이 생기잖아요.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물이 생기고, 박수를 치면 어디든지 소리가 나고, 옷깃만 휘날려도 바람이 일어나고, 다 온 우주에 다 칠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색깔, 소리, 냄새, 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었습니다. 정신의 능력 안에 오온이라는 기억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칠대라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드러나는 그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물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공이라는 꽉 채워진 허공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견이라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따로따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식이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 기억대로 흘러갈 수 있고, 이것이 모두 정신의 능력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취해서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버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게 느껴지셨으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맨 밑에 함께 보세요라고 써놓으신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나요? 네, 읽어보시라고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동안 그런 거 궁금했던 그런 점들 없으셨어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짧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 편안한 자리에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